참가하신 분들 박민종 회장님 그리고 전동 부대장님 같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 묻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그 사창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이 내용을 지난 여름에 처음 들었었거든요. 오랫동안 사실 9년 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크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된 건 뭐고 또 안 된 것도 이렇게 수고가 많고 이런 생각 정도였는데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아마 처음 들으셨던 분들은 이 생각들을 가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먼저 하시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복도에 좀 자주 오신 분들은 아마 앞에 예상 부분 중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솔밸브와 그다음에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솔밸브가 대체 뭔지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내용을 보신 분들은 그나마 좀 보셨으니까 그 내용을 알 건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솔밸브 관련해서 잠깐 보여드리는 게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테빌라이즈입니다. 스테빌라이즈. 아까 그 앞쪽에서 나왔을 겁니다. 이제 배에는 세월호의 균형을 잡아주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를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좌우로 25도밖에 안 돌아가는 건데 세월호를 인양해 보니까 50.9도가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신문원의 증거이지 않냐라고 열린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왜 돌아갔냐? 아까 강림 3위 때 말씀하셨지만은 착전은 과정에서 돌아갔냐? 아니면 세월호가 물속에서 밀리는 과정에서 돌아갔냐?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돌아갔냐? 이게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밝히지 못했던 거죠. 단 하나 이 스테빌라이저 중요한 부분은 스테빌라이저 중요한 증거인데 이 증거가 훼손했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니 거기다 이건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시는데 또 끝에 부분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부분을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인양할 당시인지 헬수분지 정확하게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용접이 돼서 딱 갈려 있었다. 이 부분이 문제있던 부분. 딱 위로 내려주겠어요. 좀 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이게 솔밸브입니다. 솔밸브. 솔로라인 밸브. 그 탑을 움직여주는 장치인데요. 이게 고착이 됐냐, 언제 됐냐, 이게 메인선의 시점입니다. 한 번만 더 올려주실래요? 네. 지금 고착이라는 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보이세요? 이 핀? 이 핀이 멈춘 거예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탐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침묵을 하고 본 겁니다. 이 고착 시점.
그래서 이 핀이 고착이 언제가 됐는지가 현재로서는 레인셀에서는 아직 핵심적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 뭐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모르시나요? 고착대가 하는 게 저기 왔다 갔다 하는 배 뒤에 그냥 키 있잖아요. 키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자동차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한쪽으로 딱 붙어버리면 키가 안 움직이니까 한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급격하게 돌았고 그러다 보니까 화물이 서로 한쪽으로 끼울고 그래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렸고 그래서 이 침몰했다는 게 레일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스테빌라이저 핀 안정기는 핀 안정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배의 이제 이동 롤링을 좀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배가 운항하는데 그게 이제 배를 좌우로 롤링을 잡아주고 날개가 나오는 거로 나왔는데 이게 한쪽에서 뭔가 강력한 힘에서 부딪혀가지고 깨져 있었고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가다가 한쪽 부딪혀가지고 또 한쪽 돌아갔다 이 가설이거든요. 이 두 개 가설이 선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서로 침몰에 대한 결론이 안 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참에서 나가서 했지만은 사참도 결국은 결론이 없는 거고 솔로메이드 결국에 의한 국선에는 배제를 한 거죠. 사참에서 조사한 결과 솔로메이드 결국 고착으로 오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가능성이 낮다. 그 당시에 고착됐는지도 모른다. 그 이후에 고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솔로메이드 밸브로 인한 레이저에 의한 서울 국선의 침몰은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예, 저도 처음 모르는 거 아니죠? 여기 공학도로 보면요, 그 한쪽으로 확 쏠렸기 때문에 고착이 된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러니까 조타실에서 항상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움직이면서 이제 정지 그대로 그건 안 거거든요. 배는 비행기같이 그러면 왔다 갔다 계속 했었는데 한쪽으로 어느 순간에 딱 해가지고 고정을 잡아내면은 그때부터 다시 타이 갔다가 어딘지 그 상황이 왔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돼가지고 침몰에 돼가지고 거기서 딱 해가지고 더 이상 공원을 갖다 조타식을 할 수 없는 힘이 고착이 됐다 이런 공학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외압이냐 그러니까 아까 날개를 쳐봤지만 옆에 이제 피단면이 그 부분 있잖아요. 자연에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보면은 뭐가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 있을 것이다. 뭔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둘다 보니 다시 보온이 안 되는 그래서 떨어지는 도착이 됐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공학적으로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니까. 근데 그거는 물리학자라든가 조선업계에 있는 설계자들은요 다 압니다. 공학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내일 말씀드리면은 카이스트 애들 아무런 그거 없이 자료만 주고 우리 세월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들하고 원리만 그림을 보다가 하면은 나는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이 조사관들의 얘기만 들어가지고 조사관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보고요. 외국 세상에 가봐야 결국 어떻게 봅니다. 결국 어떤 결론이 나에 따라서 항의가 전 세계에 있는 그 조선성들이 조사들이 그걸 안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잘못해놓으면 설계부터 제가 다른 부분 나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결을 하면은 외국에서 아무리 그러다
해도 그 원인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린에서 선체 조사위와 그다음에 서참에서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우면값, 무게중심값을 지금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다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 평행수예요. 제 세월 안에 평행수가 정확히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우면값이 정말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우면값을 만들어간 과정을 내려한테 만회해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지금 다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생각하는 추정치가 있어요. 아, 나는 이 정도 추정치야. 그래서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돌려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돌려보면 그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런 추정치를 가지고 GM값을 선두에서는 정한 거고, 사참에도 마찬가지로 그 어떻게 실험을 해서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만큼 나왔어. 그래서 사참이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GM값은 다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자기들이 계산한 추정치를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실험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미 생각한 추정치를 가지고 실험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배는 어떻게든지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 아이언슨 그것도 그 결론의 하나의 축입니다. 네. 계속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이런 이쪽 값을 배제할 수 없고 이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가협해서 생각하시면 침몰 원인 저희가 침몰 원인을 위해서 좀 더 조사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예요. 저희가 침몰원이 100% 이거다라고 검증할 수 없는데 저희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린한도 그렇고 네이터도 그렇고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납득하니까 난 얘기할 수가 있어 라고 해야 우리가 침몰원 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조사를 3번 했지만 전부 다 납득이 안 가는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저는 계속 참가를 해봤거든요. 사참위에서 실험도 그렇고 선제에서 실험도 그렇고 가서 보면은 이미 자기들은 정해놓고 그 실험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로베이스 시작해서 가서 이렇게 나왔어라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미 자기들 생각한 결값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족들은 아이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과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족이 납득이 돼야만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침몰원인과 관련해서는 언제든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뭐 제대로 조사가 좀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자꾸 이제 그 정치적 입장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그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 경험치, 특히 인맥관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좌우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이 항적이 이렇게 뺑 돌잖아요. 이런 뺑 도는 이것이 맞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뺑 도는 이렇게 리본 모양 뺑 도는 급격한 이론은 이게 이 항정이 나올 수 있느냐, 어떤 무공과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냐, 이걸 좀 찾는 건데 아직 거기에 지금 이거 이 썰도 다 만들고 못 시키는 거니까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진짜 제로베이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진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전문가들도 서로 저걸 가지고 자기의 그런 그 결론을 갖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거는 정연히 합의점이나 이런 것들을 못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도치고요. 네. 그럼 왜 고소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저는 충분히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됐으면
가족협의회 맨 처음에 진상규명 교육 때 세 가지 과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라도, 첫 번째가 왜 구조하지 예. 않았느냐. 첫 번째는 밝히자. 그 다음에 친구가 세 번째가 이제 왜 그렇게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를 밝히자. 라고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이제 그 관련 저기들 선장들 다 조사도 하고 뭐 관련 해경도 그러는데 이미 이제 입을 맞춰버렸어요. 사참위에서 조사할 때는 이미 입을 다 맞춰버린 상태에서 의미 있는 진술들이 안 나와요. 그 의미 있는 진술을 했던 경우도 또 나중에 또 번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이제 여러가 됐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이제 조사관들이 어떤 그 역량도 좀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가는 좀 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만약에 누구든지 위에서 또 짝짝짝 지시가 내려갖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야 이렇게 보면 그럴싸한 그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어떻게 그렇게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데 거기에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질 않아. 그리고 진짜 방송만 하면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해? 뭐 이런 것까지 보면 진짜 온몸으로 자칫하면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게 이제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데 다 그 시인을 하지 않거든요. 그걸 시인하면 자기가 책임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이걸 다 하지 못하니까 지금 나온 걸 가지고 맞춰봐서 지금 이 결론 여기까지 나온 건데 거기를 더 못 나갔죠. 구조하지 않는 것은 사참위가 조사한 결과로는 이걸 보면 내용은 그거예요. 훈련을 안 해요. 네. 사참위 조사 결과를 보고서에는 내용은 그거예요. 말이 안 돼. 네, 해경이 훈련을 안 해서 복구했다. 훈련. 방송했다는 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무능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어부들은 그 조작한 대로 구했잖아요. 저희들은 과연 그게 무능에서만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 명도 구제하지 못했을까 했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점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그걸 지금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장 이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침몰 원인과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될 거고 이건 학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왜 구조에 적정하지 않았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저희들도 그 구조 안 한 사실은 다 알잖아요. 저희들도 알고 우리 계신 분들도 다 알거든요. 생존기가 다 봤기 때문에 왜 구조 안 하고 있지? 네. 배가 기울어가고 점점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구조 안 하고 있지는 다 알아요. 그러면 왜 구조 안 했을까라는 거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 왜 구조 안 하고 있을까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것에 대한 진술이라든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왜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사참에는 그게 그냥 여러 가지 해경의 내부적인 문제, 훈련적인 문제라고 무능적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사참의 보고서를 저도 인정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저희들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보기에도 해경이 이제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바다에 사람이 없잖아요. 가판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망망대해에서 배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건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파악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단순히 그냥 배 안에 있는 줄 몰랐다. 그 다음에 조타실에 구조하는 사람들이 선장이고 선원인 줄 몰랐다. 조타실은 아무나 없어 들어가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조타실이라는 건 저희들도 알잖아요. 전문가 아니더라도. 근데 거기는 안에서 열어줘야 되거든요. 밖에서 절대 못 열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왔다는 거는 선원 아니면 선장이거든요. 그런데 구하는 사람들이 승객인 줄 선원인지도 몰랐고 승객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해경이
너무나 웃긴 거고. 그러면은 그 망망대에 사람이 없으면 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회장이 지시해야 되잖아요. 선장이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선장이 안 했으니까 배 안에서 안 나왔을 거고 선장이 안 했으면 출동한 회경이 그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출동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배가 침몰할 때까지 그 많은 무수한 의혹들이 단순히 문경으로 치부하기만 할 수만은 없다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밝혀야지 왜 부자재 만화인가가 드러날 것이고 침몰도 마찬가지. 침몰도 외부의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침몰이 뭐 때문에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다 추정이에요. 보험값 추정이에요. 침몰했다는 그 결과를 넣어주고 역으로 추정을 해서 거꾸로 맞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선해양학에서는 내인설에다가 맞추면 보험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보험값이라는 게 배가 기울었을 때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복원력이거든요.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배가 안전해요. 낮으면 낮을수록 배가 살짝만 기울어도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배가 침몰한 거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려니까 보험값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값을 낮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보험값은 그냥 보통이고 괜찮았는데 다른 외래기에서 넘어졌다고 하면은 보험값도 정상적으로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추정들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침몰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물론 개인적으로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침몰 원인 이걸 것 같다. 이걸 것 같다. 이렇게 가족들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반은 다르겠지만 가족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외부로 입장을 표명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근거 없이 저희들은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침몰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대답을 그런 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조하지 않은 그 원인이 결국 침몰 원인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부조하지 않은 거는 침몰의 원인이 뭔가 엄청난 게 있기 때문에 부조하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천사에서 누가 잘못을 누구 잘못을 떠나서 그런 선원들은 구조됐을 당시에 바로 구속이 안 됐잖아요. 하루 이상 있다가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100%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초창기거든요. 지금도 그 사람을 100%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해경집으로 갔고, 왜 선장은 모텔로 갔고, 근데 CCTV는 뭐 조사를 했지만은 뭐 나온 건 그거예요. 그때 당시 전력이 그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서 꺼졌다. 상당하네. 결정적일 때 네. 항상 기억하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 방지에 관련해서 다 100% 이거다. 해경이 무너져서다. 라고 지금 서천에 조사기를 했지만은 수용을 저희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누구도 수용 못하는 네. 그러니까 해경이 구절 당시에 선장과 선원들만 구조했잖아요. 도타치에서 나온 사람이 선원들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더 나왔어요. 혹시 아세요? 누가 나왔는지? 필리핀 가수가 나왔어요. 네. 필리핀 가수 2명이 여자하고 남자 하나가 도타치에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기관부 선원들은 어디서 구출됐냐면은 중앙국에, 그러니까 중앙노비라고 보시면 돼요. 고길 앞에서 구출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해경들은 분명히 그 기관부 사람들을 구조할 당시에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위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왔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바로 선원들이에요.
선장은 탈출 지시를 안 했던 뿐만 아니라 기관부 사람들은 올라오면서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했다. 거기까지는 저도 납득을 해요. 납득을 해요. 근데 하나 납득 못하는 게 뭐냐? 탈출하기 전에 맥주를 마신 분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기관부 사람들이 탈출하기 전에 모여서 맥주 마시고 담배를 폈다는 게 이건 조사 결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을 때 과연 해경도 그렇고 선원들도 그렇고 과연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을까? 전혀 아니다는 게 100% 바뀌는 거죠. 무능해서도 아니라 아예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다른 거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가 명령을 내리는지 구하지 말라고 내리는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게 저희 현장에 구조세력이 간 거잖아요. 멸진산 정장도 갔고 위에 헬기가 세계가 또 와서 있었고 그런데 희한하게 가장 속적인 방법의 구조활동. 그러니까 스스로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하는 사람들만 그것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옮기는 방식의 이런 거거나 뭐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 건져내는 식 어떤 이런 가장 소극적인 방식의 그런 거를 일관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선장과 선원들은 또 이렇게 선원 전체를 또 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그 조차시에 있던 사람들과 기관부에 있었던 사람들만 구조하고 나머지는 버려요. 다른 선원들은 다 죽어 또 보고 그 전에 거기 그 갑판에 있고 뭐 안내 방송하고 내지는 저 식당에 조리하고 알바 같은 그 선원들은 버리고 버리고 네, 그거는 주면서도 버리고 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희한하죠. 그런 것들이 그냥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초반에 이럴 때 이제 저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이 초반에 이제 수사를 할 때 제대로 한다면 해경집이나 모텔에 가서 재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긴급체포를 해야죠. 이거 현행범인데 긴급체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강도 높은 조사들을 들어가면 이게 이제 수사나 뭐 하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하는 진술이거든요. 뭐 이렇게 딱 해서 서로 말 맞추고 그럴 기회 없이 딱 해보려고 해서 제대로 수사를 끝냈다 하면 뭐가 나왔겠죠. 안 했거든요. 안 하고 모텔에 재우고 해운집에 가서 재우고 근데 그때 또 마치 CCTV가 작동이 안 되고 와 환장하죠.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 중에서 진술을 적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입을 맞춘 거예요. 어떤 걸로 맞췄든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정확히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지금에서 누가 자료를 갖고 있어도 안 넣는 수도 있고 그 아까 같이 CCTV 아파트도 CCTV 같은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이는 딱 갖고 있는데 안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손장부터 서랍까지 다 말을 맞추는 이 상태니까 이게 아니죠. 근데 이게 저까지 그 진역을 다 살고 나와도 이 사람들 만약에 진짜 이쪽에 그 국가의 무슨 뭐 요구가 있다면 이 사람들 계속 관리를 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 상황들을 끌어내게 만들까? 재판 과정에서는 그 뭐라 해야 선장들 선장 재판 과정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잠깐 아주 어떤 쪽으로 짧은 적으로지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과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이런 적으로들이 있을 때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걸 한번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끄집어 내도록 한번 제가 전좀 많이 해가지고 돈으로 매상 선언의 진술을 100번을 받았는데 위원들이 다 카트를 했잖아요. 유일하게 한 분만은 일반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트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출소를 했습니다. 선언 중에 한 분이 출소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모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왔는데요.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DVR 관련해서 화학 소리 났다는 부분을 관련해서 진술을 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진술을 받지 않았고 선원이 직접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선원들이 계속 진술을 바뀌다 보니까
100% 믿을 수 없다라는 게 거기에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못 받아들여요.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현재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혹시 깊이 있게 합작하기 어려운 종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사나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게 좀 세월호 성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네, 김동훈 대표님. 이게 전임스러운데 그 경영수 같은 경우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거기에 타고 생각하는 그 화물을 더 싣기 위해서 경로를 한 뺐다 이런 얘기가 많이 접했잖아요. 최소화해서 했으니까 문제가 있었던 게 근데 저는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러면 왜 침묵을 했느냐고 왜 구조 못했냐 이 두 가지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제대로 못 밟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다들 계속 그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면서 이거는 못 밝히는 게 아니라 밝히는 거다 하는 심정이 지금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심지어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인 정부를 통과하면서 못 밝혀서 말이야 핵심이 두 가지가 사실 외부 구조 못했에 따라서는 그들만 이래야 되고 핵심은 친구를 보니까 왜 구조 못했냐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는데 과연 이건 참 조심스러운 얘기가 과연 한국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유에 대한 판단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정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한다고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좀 더 과학적, 공학적 접근보다 이미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좀 더 부정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정치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고민이 되도록 이 사실 그 더 이상 과학적, 공학적으로 참여가 되시면서 그냥 핵심의 두 가지를 못 밝혔는데 과연 이제 정도 바뀐다고 바뀔 수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아까 제가 해산말을 말합니다. 사실 민주당 지지한 그 사람들조차도 저거에 대해서 같이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더 이상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 근본적인 좀 고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사실 10년을 다 했잖아요. 사실은 분명히 밝히지 못한 친구 원인이 있을 거고 부정 못한 원인이 있을 거다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들 정서들이 사실 민주당 지지조차도 그런 마당에서 이렇게 이 얘기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과연 의미나 실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되는 거 현실인 것이죠.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좀 맞춰서 과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고민들 약간 문제는 끝나고 그런 질문을 받은 좀 많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이나 그런 것들은 좀 얘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고민이 없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 저희 가족협의회에서 자료 분석하고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침몰은 구조방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쪽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언가를 찾아보자. 앞했을 때 기록을 정리해서 그동안 수사가 된 것과 안 된 것을 구분한 다음에 그럼 왜 이건 수사가 안 됐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야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부분만 해서 계속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100% 침몰 원인에서 밝혀진다? 저도 마찬가지로 회의적인 건 있습니다. 저도 10년을 지내왔지만은 세월호 침몰원이 박근혜 문서, 그 다음에 군이 갖고 있는 정보 나오지 않는 이상은 100%는 못 봤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문다더는 군이 갖고 있는 데이터 사첨에도 못 봤거든요. 보긴 했지만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목포에 있는 사령부에 중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의문적으로 남아있지만 그런 걸 본다는 것은 군이나 기록물과 관련해서 100% 공개되지 않는 이상 침몰원이 글쎄요, 저희 세대에서 과연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솔직히 저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설명을 드립니다. 핵심 관계자 양심성이 없이는 사실 지금 어쩌다 똑같은 외수한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시간도 없는 없어서 건지 안 밝히는 건지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박근혜 정부 때 일기 특종에는 뭐 그래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고 세월호 참사를 일어나게 만든 책임 정권이기 때문에 뭐 특조위에 방해하고 예상받고 관계 종료시킬 수 있어.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말씀하신 대로 밝혀냈어야 돼요. 대선 홍보 때도 대통령 기록물 공개해서라도 진상규명 철저히 해서 성의 없는 진상규명 하겠다라고 했었고 대통령 당선된 뒤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고도 아무런 적이 없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그래도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니까 진상규명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고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 되고 나서 몇 달 뒤에 청와대에서 가족들 초청해서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한 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었고 실제로 증거가 없이 추정만으로 하는 이 조사나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국정원 군이라든지 해군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그 증거 자료를 갖고 있는 곳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고 그 부분을 문재인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죠. 대통령 권한을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 소속만 계속적으로 만났지만은 보고는 했다고 하는데 내려오는 지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노숙농성하고 겨울에 눈보라 맞아가지고 노숙농성했던 거고 그나마 그래서 국정원도 키워드 검색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국정원장 만나서 요구하고 국정원장은 그래 우리가 뭐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제공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었고 국정원에서 만났을 때 그래서 시작된 그 키워드 검색이 결국에는 흐지부지 2,000건 본인들 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료로만 제공이 됐었고 해군 참모총장도 만났습니다. 해군 본부 가서 만났는데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예요. 만나고 나오면 자료 협조 안 해요. 사찰을 제공 안 해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나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처럼 행동은 안 했을지라도 사참위 조사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진상규명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했었습니다. 물론 밖으로 돌아다니는 행동은 안 했을지라도 그렇지만 이제 결과가 결국 이렇게 나왔었고 사참위가 작년에 끝나서 사참위 조사가 이렇게 나왔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예 시도조차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앞으로 기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가족들 그리고 시민들 또 이렇게 뭔가 밝혀내야지 되지 않냐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거기서 뭔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끌어내서 그게 추후에 진상규명 활동이 이어지는 그런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한 우리의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때 당시에 가서는 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미진하다. 조사가 안 됐다. 수사가 안 됐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상규명 조사나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추가로 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좀 아쉽죠, 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수적인 그런 법치주의자예요. 법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법에 독립적 조사기구니까 대통령이 가냐면 안 된다는 게 너무 강해하시거든요. 참 미치거든요. 대통령이 예전에도 의문사 진상규명서 이렇게 조사기구가 있었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지를 밝히냐에 따라서
거기 관계 기관이나 그런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네. 아예 대통령은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참위를 조사하고 있으면 그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참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이 사람 자체가 그래요. 모든 다른 사람하고 잘 보세요. 법에 있는 그대로 진짜 중시를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법에 있는 이걸 적극적으로 좀 적극 행동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강조하는 거죠. 이러면서 시간 다 흘려버리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료들이 정확히 알죠. 문재인 정권이 저거 맹성이 문화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이 저 대통령의 말이나 이런 따르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결국 관료에 포위된 그런 정권이었으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촛불로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야 될 것도 제대로 못하는. 요즘에 국회 가면 속상한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지금 법 때문에 이제 가고 그러면 국힘당에게 놀립니다. 그럼 그게 필요하면 문재인 민주당이 있고 여당이 돼가지고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뭐 이러고 그래. 이 세월을 뽑아야 다른 거 뽑아. 지금 속상하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데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하기로 했던 거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자.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조건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러면 그 방안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조사기로 만드는 국가기관 조사기로 만드는 이게 가는 거지만 지금은 한동안은 상당히 힘들지만 우리가 주체를 만들고 조사 주체를 만들고 그 단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진상규명 하자고 아무리 의지를 갖고 한다라도 뭔가 계속적으로 이걸 끌고 가는 이게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아니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이제 점점 시간이 가서 더 벌어질 텐데 그럼 이 주체, 이 단위는 뭐 할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조사한 거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들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성과가 뭐고 허점이 뭐고 아이들이 가져온 뭐 이게 정리해내는 것부터 할 거다. 그러다 보면 또 새롭게 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자들을 어떻게 만날 건지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자료를 또 구하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일본 가야 된다고 해요. 그쪽이 또 다른 자료들이 있을 것이고 국제기구, 국제해사기구가 이런 데로 어떻게 보고됐는지 있을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까지 확보를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순간 또 다시 한번 진상규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올 수 있을 거죠. 만약에 근데 이런 준비가 없이 어느 시점에서 이게 한번 그런 국면들이 올 텐데 그때 정리할 거냐, 그때 준비 안 돼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지금 다른 재난 참사와 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연대들도 피해자들끼리 구체적 인적 연대도 필요하지만 사건의 연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건의 연대는 뭐냐면 다른 재난 참사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이만큼도 안 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다 잊어먹어도 다 잊어먹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현안이에요. 삼풍백화점 피해자들, 삼풍백화점 이게 밝혀지기가 너무 많아. 지금 우리가 그 기억은 잘잘잘 얘기를 해. 저기 2년 동안 화재 참사 보고도 가고 또 시랜드도 어디도 이게 있거든요. 한번 이거를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 조사를 한번 이런 것들 만져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나는 이런 거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책임자 처벌 안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책임자 처벌 얼마큼 안 됐는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자 시랜드 때도 이렇게 됐고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말단만 처벌되고 이거 진짜 데이터를 연구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재난 참사 같은 이런 것들이 사고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결국 무책임의 구조였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세월호만이 아니라 다른 재난 참사 가지고 같이 또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런 기회를 기장도 안 되니까 계속 두들겨 배죠. 두들기고 그걸 할 수 있는 주체를 단위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게 지금 저희 재단이나 연대나 지금 가요업의 고민인 거죠. 이런 구체적인 뭔가 없이는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어렵잖아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또 돈도 있어야 되고. 지금 뭐 고민들 많이 하고 있어서 당연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회적 특별 조사에 대해서 작년 2월에 저보고 종합보고서 맡아서 좀 책임을 맡아서 꼭 중요한 문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촉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과 이제 조사관들하고 위원장하고 앞에서 제가 배우죠. 그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이 종합보고서를 작성을 하려고 했을 때 몇 가지 아까 이야기한 사안 거기서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 갈 건지. 자기네들은 외부에서 갈등이 너무 심해서 지금 이 외부에게 의뢰하게 된 부분은 자체로 외부 결정 내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외부에서 누구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제가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관여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알려주면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였는데 하여튼 어쨌든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 나름대로 서로 상충된 의견이 있는 속에서 공정하게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인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조사관들도 의견도 아니고 다들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취하게 묻고 들어오는 것도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까 그 유가족 회의에서 지금 가족협의회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해 누가 접근할지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어쨌든 가족협의회에서 지난 3번에 걸쳐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다음번 자료도 어디 자료 그걸 아카이브 구축해줘야 돼요. 누가 안 해주면 여기서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을 성취 관계시켜주거든요. 방법을 취해야 되고 또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피해자 가족 연대체가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연대체. 이게 어떻게 드러나서 왜냐하면 2016년에 빨리 테러가 터졌을 때 그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필수를 처리하고 조사하고 박물관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에 피해자 가족 연대회의 행복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겠는데 이 피해자 가족 연대회의에 80명의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유가족들이 그만큼 프랑스가 많은 재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연대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평범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 사람들이 완전 크고 만들어져 법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2016년에 파리 테러 때 문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연대 회의감을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앞으로의 재난에 이 공식 기구를 참여하시고 완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피해자가 열리고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지금 피해자 권리센터를 만들고 있고 피해자 연대를 지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2월 18일 날 작년까지 개별로 이렇게 해서 좀 만나다가 8개 재난상황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번 2.18 대구지하철 참사 때 20주년 때 와가지고 그 논의를 했고 진행 안 되잖아. 되고 있어요. 진행돼서 12월 16일 날 발표를 했는데 사회적 회의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그렇군요. 다양하게 질문 정리하시고 일하면서 마무리 좀 해주셨습니다. 반죽이 약간 다시 말씀하시고 저희 가족대회에서 아카이브까지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3년을 보고 진행하는 건데요. 마지막 3년째 아카이브가 진행하고 있는데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까지 준비를 좀 책임을 좀 전문 하나 둬서 그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청하실 게 많이 있으실 거 생각하는데 대구 사회적 연대도 있고 또 사회적 연대 있으니까요. 사회적 연대 다음 부분도 있잖아요. 제안해 주시면 제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어서 죄송합니다. 10분 이내로
내년이면 이제 10주기 이분이 내려오신 이유가 하고 있는데요. 네, 사회연대 우선호 사무처장님 모시고 짧게 내년 10주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내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됩니다. 근데 10주기 위원회는 벌써 발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태국에서도 인사 말씀하실 때 맞이하고 기획행사하는 10주기 준비가 아니라 10주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 9주기 기획식 할 때 10주기를 잘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우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크게 방향을 4가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전히 이제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것을 천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됐는 게 뭔지 또 확인된 게 뭔지 그리고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같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10주기 때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합시다 이런 방향들까지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제 방금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생명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하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서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를 바꾸는 운동력, 주체로 나서야 되는 그 과정들을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재난참사 피해자연대, 또 이제 재난 피해자들 권리옹호센터 이렇게 좀 만들면서 함께 이제 좀 안전사회를 위한 활동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반드시 제정하자라고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록과 기억의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월호 참사 지우기, 또 애초에 약속했던 기억 추모 사업들이 계속 이제 차질을 빚고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기억 추모 사업들을 명확하게 해나가는 것, 4.15 생명안전공원의 건립부터 해서 애초에 약속했던 세월호 선체 고치, 그리고 이제 서울과 또 이제 팽목, 제주 등에 있는 기업관에 대한 정비까지도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기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럼 우리가 싸워왔던 기록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도 함께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좀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을 다시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 처음에 이제 같이 했던 천만 서명문들, 또 계속 이제 우리가 단식, 또 노숙, 그리고 도보, 또 이렇게 집중했던 그렇게 이제 모였던 시민들을 다시 찾아내는 이 계기를 10주기로 삼아야지 오히려 10주기 이후에 좀 이러한 과정들을 제대로 밟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4가지를 크게 목표로 잡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중점사업, 기획사업, 집중사업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거는 서울에서는 전시나 또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이제 영화도 만들고 또 이제 책도 펴내고 또 안산에서 전시하고 서울에서 전시하고 이런 것도 진행할 거지만,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부터 10년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고 송년회가 되었든 신년회가 되었든 그분들과 다시 모일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2월에는 우리 전국적으로 진실마중 도보수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특별권을 만들기 위해서 안산부터 팽목까지 그 길을 이번에는 세월호 아이들이 우리 단원 학생들이 제주에서 원래 도착했어야 되는 제주에서부터 역순으로 올라와서 안산을 거쳐 서울까지 가는 3주 정도의 도보 행진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나 경북에 왔을 때 특히 이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는 호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난 뒤에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억식도 하시고,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화요일입니다. 안산으로 오셔갖고 함께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우리 가족들의 곁에서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이렇게 호소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제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재난 피해자들과 함께 생명안전 버스들이 진행을 했었고, 또 이제 여러 차례의 웨비나, 웹 세미나도 진행을 하면서 계속 10주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입니다. 재정. 그래서 10주기 시민위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가 함께 가입할 수 있는
물론 대구에서도 함께 준비하려고 그렇게 위원들 모시고 아마 들어갈 건데 요거를 좀 더 같이 얘기를 많이 해서 어쨌든 10주기 때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예전부터 지금보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났습니다. 사회자로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요. 원래는 사회연대에서 10주기 제안을 이렇게 하시면 대구 사회연대의 집행위원장이 나와서 뭘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다가는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사회자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구에는 10주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10주기 준비하기 위해서 11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서 사회연대에서 일단은 지역에 계신 우리도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단체에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되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구에 계신 시민사회 그리고 특히나 시민들이 그만큼 신전이 지났지만 세월호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함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꾸준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촬영이 있다고 합니다. 앞쪽으로 나와서 원래 행사에 혹시 사진